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사카 유지의 일본 일으키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전국시대 그리고 한국하고 악연이 있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인생 여러 가지 에피소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히데요시라고 하면 한국 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일본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오늘은 일편을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사실 히데요시의 어렸을 때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증거들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농민이었다, 하급 무사 계급의 집안에서 태어났다,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고, 그러나 학자들은 말합니다. 확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그러나 널리 알려져 있는 부분은요, 키노시타 야에몬이라는 사람이 아버지였다라는 것인데, 이 야에몬은 무사의 굉장히 하급 계급의 일본말로 아시가르라는 계급의 무사였다라고 합니다. 아시가르는요, 가벼운 발걸음으로 윗무사들의 여러 가지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었다. 그러한 가장 하급 무사였다. 그리고 또 다른 책에는요, 그것보다 더 낮은 계급이었다. 농민, 더 이하의 하층민이었다. 그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히데요시는 15살 때쯤에 집을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낙가라고 하는데요. 낙가가 새로운 남편을 맞이하여서 그 남편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던 히데요시는 집을 나간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그 몇 년 후에 오다 노부나가의 지배하에 들어가는데 성공했습니다. 처음은 오다 노부나가의 자비역을 하는, 그러니까 아시가르의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항상 노부나가가 가는 데는 그 총처럼 달아다녔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주군이 어떤 집으로 올라가면 그 사이에 그 주군의 신발 있잖아요. 자신의 품에 넣고 따뜻하게 계속 유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그 판무한 집에서 노부나가가 나왔을 때 그 신을 신께 해드렸소. 노부나가가 상당히 처음은 놀랐다고 합니다. 히데요시의 행동을 노부나가는 굉장히 기뻐했고, 이것이 노부나가 아래서 히데요시가 쭉 출세를 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은 키노시타 토키치로라는 이름이 히데요시의 원래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이후 여러 가지 전투에 참여를 해가지고 히데요시는 거의 모든 전투에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혹은 이기지 못할 때는 무리하지 않고 원군을 노부나가한테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히데요시의 군대는 거의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히데요시가 대단히 잘한 전술이 있었습니다. 적군의 보급로 차단 전략이었습니다. 일본말로 효로제메라고 하는데, 이것이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돈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도 확실하게 적군을 패배시킬 수가 있는 히데요시만의 전법으로 계속 이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히데요시는 결혼을 합니다. 상대는 탄시로서는 괜찮은 무사 집안의 얀녀였습니다. 그 네네라는 사람이 본초가 되는데요. 그러나 네네 집에서는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탄시의 산식으로서는 히데요시의 신분이 그 네네 집안보다 낮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네네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겠다라고 하여서
둘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네네라는 본초는 굉장히 인격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가 없었더라면 히데요시는 절대 위까지 출세할 수가 없었다.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네네의 하나의 단점이라고 하면 아이를 낳지 못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후세의 연구로서는 히데요시 쪽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네는 결국은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축실이라는 첩이 또 들어오거든요. 요도라는 첩이 들어와서 첩은 히데요리라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네네는 도요토미 집에 있을 수 없게 된 거죠. 주위에서도 그러한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도요토미 집에서 나가서 비구니 스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구니 스님이 된 네네는 그 이후 도요토미 가문의 노르망에 관여하게 됩니다. 아마 이 부분은 다음 이야기로 할까 생각하는데요. 자, 이제 히데요시는 즉 전쟁에 이기고 그 오다 노부나가의 굉장한 측근으로 올라오고 있었죠. 그런데 저번에 오다 노부나가 편에서 이야기를 한 오다 노부나가 암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1582년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것을 전해든 히데요시는 그때는 모리라는 굉장히 강한 가문하고 현재 오카야마 현에서 싸우고 있었는데 노부나가가 죽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전쟁을 일단 그만두고 돌아갑니다. 그렇게 하여서 아케치 미츠히데, 오다 노부나가를 암살한 미츠히데의 근세하고 전쟁을 치렀죠. 바로 그때 미츠히데의 근세는 16,000년 정도로 굉장히 늘어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히데요시의 근세는 더 많았습니다. 4만 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타 오다 가문의 많은 사람들이 히데요시하고 같은 군대를 만들어서 아케치 미츠히데를 도벌하는 데 성공합니다. 자, 그 다음 히데요시의 목표는 바로 오다 노부나가의 후계자가 되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멋대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다 가문 안에서 히데요시는 가장 위에 있는 측근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측근은 측근이었지만 그렇게 순위가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은 것은 오다 노부나가의 가문 중에서 이제 자신이 가장 위에 가는 것이 그 다음 목표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곳은 또 하나의 전쟁을 낳게 한 것입니다. 마지막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전쟁은 오다 가문의 굉장히 그 윗사람이었던 시바다 가츠이의 가문하고의 싸움이었습니다. 사실 시바다 가츠이의 부인, 아내는 오다 노부나가의 여동생 오이치노 가타라는 굉장히 절세 미인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바다 가츠이의 군세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 군은 싸우고 이겼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당시의 산식으로는 배종한 남편의 부인은 투항하여서 이긴 사람의 첩이 되거나 혹은 이긴 사람이 그냥 첩으로도 필요 없다라고 하면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그게 당시의 산식이었습니다. 여성까지, 그러니까 이긴 사람의 부인을 죽이는 법이 당시의 일본이 정극시대라고 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이치노 가타가 나와서 항복하는 것을 히데요시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오이치노 가타에서는 옛날에부터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노부나가의 여동생이기 때문에 히데요시는 오이치노 가타를 첩으로 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오이치노 가타는
나오지 않고 남편하고 함께 불길 속에서 자결을 해버렸습니다.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이러한 당시에 다이묘, 연주들의 부위는 거의 없었습니다. 항상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투항했는데요. 그러나 오이치노 가타는 마치 노부나가하고 비슷한 또 성격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오이치노 가타를 대단히 좋아한 것이 히데요시였다.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런데 3명의 딸들이 있었어요. 이 3명 중 모두가 나와서 투항했습니다. 그 부모가 아이들에 대해서는 죽음을 강요할 수는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여서 3명의 딸은 히데요시가 보호를 했는데 딸 중에 첫 번째 딸이 히데요시가 사모하고 있었던 오이치노 가타하고 굉장히 닮았다 라고 전해집니다. 그렇게 하여서 오이치노 가타를 사실 첩으로 드리고 싶었던 히데요시였지만 어린 요도라는 첫 번째 딸을 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요도가 기다리던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히데요리가 되었는데요. 그 다음 히데요시는 이제 모든 오다 가문의 내부의 족을 정리했기 때문에 전식으로 오다 노부나가의 후계자로서 일왕으로부터도 타이코라는 일왕의 바로 아래라는 뜻으로 타이코라는 그러한 호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일본 천하를 통일한 히데요시가 생각한 것은 그 다음 단계 무엇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임진왜란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편에서 말씀드리고요. 또 임진왜란, 정유재란 이후에 도요토미 가문은 어떻게 되었는지, 아까 태어난 그 히데요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이러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